반갑습니다. 지금 뭐 5월 달이 뭐도 그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날부터 그냥 15일까지 지금 모두 바쁘셨죠? 여러 가지로. 아마 교당들도 보니까는 모두 이제 그렇게 일정들이 바쁘게 모두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가정적으로도 모두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지금 이렇게 나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근데 사실은 스승의 날 그것이 이제 그 기록에 지금 나오는데 어디 찾아보니까요. 이 제정이 1964년에 됐구만요. 1964년에 제정이 돼갖고 5월 15일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건 뭐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데 세종대왕 탄생일이시랍니다. 5월 15일이요. 세종대왕. 이제 그래가지고 참 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그 5월 15일을 그 이제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을 당해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는구만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스승들이 모두 해야 될 일이요. 모두 북두칠성 같이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제대로 된 스승의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모두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구만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햇불 같은 사람이 되거라 되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날을 모두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개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지금 하복 기천 몰랐으니 영은 발은 있을 순가. 78이죠? 7입니까? 77인가요? 예. 이제 하복 기천. 영은 발은. 이렇게 지금 노래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요. 그 영언 발언을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 하면서요. 마음의 크기에 대한 제 칼럼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하다가 지금 지난 시간에 시간이 돼서 지금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영언 발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영언 발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중앙일보에 나온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지금 하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마쳤는데 이 영언 발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강조를 지금 했는데 이제 시선의 높이를 조절하거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 이제 시선을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면은요. 지금 절대로 영언 발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자꾸 조절해가지고, 근데 또 높이가 한 번 딱 정해지면은요, 시선의 높이가 한 번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고정돼 버리면은 또 이것이 자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시선의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그 단계에 도달하잖아요. 도달하고 나면은 그 도달한 단계에서 다시 또 더 높은 단계로 시선의 높이를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이래야지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높이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달성되면은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의 높이와 영혼 발언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선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강조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첫째 우리가 영혼 발언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꾸 챙겨 나가야 되거든요. 챙겨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자꾸 높여 가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 자세나 생활 태도 이 모든 것을 계속 변화시켜 갖고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되는 것이지. 일정 부분에 딱 멈춰 버리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그냥 그게 정체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시선의 높이와 이제 이 영혼 마음의 크기가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선의 높이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시선의 높이가 첫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요. 이제 건너가기예요. 건너가기. 건너가기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이게 건너가기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순간순간 지금 변하죠. 계속 이게 변화가 이제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지금 현재가 지금 그래서 현재 시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도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현재인데요. 그래서 현재를 수용하는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로 현재를 수용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그 현재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건너가기를 잘해야 돼요. 건너가기를요. 자, 건너가기. 건너가기는 뭡니까? 건너간다 이거 말은 그냥 통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죠? 거기에 꽂혀 있지 말고 이제 그냥 가버리라, 넘어가라 이 말은 건너가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전에는 강도 건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강이 거의 지금 다 이제 다리로 다 놓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통해 가고 다 건너가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다리 통해서 건너가고 다 했거든요. 하면서도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세계, 사유의 세계도 뭔가 하면요. 건너가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마음의 크기가 이게 지금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너가기를 못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강조해야 될 이제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변화에 맞춘 건너가기 하나뿐이에요. 변화에 맞춰라. 이 건너가기를 하기 위해서는.
맞춤 건너가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용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현실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거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현실이 말입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이제 변하는데 이 변화하는 현실에 말이죠. 변화하는 현실에 하나의 현실에 딱 고정돼 버리면은 그 현실이 그대로 계속 있습니까? 변하죠. 변하면은 말이죠. 그 현실에 딱 고정되지 말고 딱 그걸 놔버리고 말이죠. 지난 현실은요, 순간순간 지나가죠. 현실이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현실을 딱딱딱딱 놔버리고 다가오는 찰나찰나의 현실, 미래 현실을 그대로 말이죠. 수용해 가는 것이 건너가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건너가기를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기를 못하면 고정된 자기의 생각과 사유의식의 관념 속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은요, 마음이 커지겠습니까? 쪼그라들죠, 자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변화에 맞춘 건너가기 하나뿐이에요. 이것만 잘하면은요, 건너가기만 잘하면은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건너가기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멈춰 있으면은 마음이 좁아지겠죠? 근데 우리가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변하는 현실을요, 그대로 계속 수행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찰나에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요, 지난 것은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기 하나뿐이에요. 이제 하나뿐인데 이거를 못하면은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건너가기를 못하면은요,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항상요, 우리 생각과 생활과 사유의 세계가 이제 멈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건너가기를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무지해서다. 이 변화에 맞춰서 건너가기를 못하는 것은요, 못하는 원인은요, 무지. 무지하면은요, 이거는 뭐죠? 무지하면은요, 건너가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수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변화를 너무 해도 안 되고요, 또 전혀 안 하고 그냥 담쌓고 살아도 담쌓고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뭐 뻔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TV는 안 보지만도요, 이제 휴대폰에 뉴스 검색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다 지금 인식하잖아요. 좀 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가기 하나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걸 못하면 딱 멈춰버린다. 이걸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건너가기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짜와 진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 무지하면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은 지금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빠른 변화의 속도를요, 우리가요, 적당하게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뺄 것은 빼고, 그렇죠? 뺄 것은 빼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정보의 질에 따라 가지고 이 정보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정보를 그냥 건너뛰어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잘 접하고 계속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결정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무지하면은요, 이걸 구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 못 하면 뭔가 막 가짜가 진짜가 돼요. 진짜가 가짜가 돼요. 아유,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거 많죠?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요새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참 어떻게 생겨서 그러는가, 뭐, 참. 그냥 뭐, 참 어떤 분이 낙향을 했는데, 하여간 마이크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참 사람 잠을 못 잔답니다. 다 들으셨죠? 아이고, 이게 말이죠. 이게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요, 이 다양한 세상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본이 왜 정체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정체되는 이유는요, 일본은요, 다양성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정말로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이 기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뭔가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발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국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산세가 그렇게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산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기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양한 사람들이 혼재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혼자 갖고 있는 이것이 말이죠, 뭔가 하면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좋죠? 자, 그게 어떤 단체든지 간에 발전을 하려면은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혼자 하면서 의견 제출하고,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충돌하는 반면에 또 정말 합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못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 합니다. 구별을 못 하면 어떤가 하면요, 익숙한 가짜를 진짜로 확신해요. 이 익숙한 가짜를, 참 말 멋지죠? 익숙한 가짜를 진짜로 확신해요. 이 사람이 마음이 큽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익숙한 가짜를, 이 가짜를 진짜로 확신하거든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가짜를 건너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자꾸 커지겠죠. 이 가짜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좁아지죠. 자, 이게 마음 키우는 방법을요, 우리 지금 그동안에 마음 공부 했잖아요. 했는데요, 마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가짜는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짜를 진짜로 확신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지 마음이 커지는 거요. 마음이 커진다 이 말이죠. 자, 마음을 이제 이렇게 키워 이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이 말이죠. 어디 하나 이제 익숙한 가짜에 딱 이제 이것이 진짜로 확신을 하잖아요. 하면은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죠? 안주하고요. 안주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익히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향해서요. 어떻게 이제 돼야 되는 것만요. 익숙하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내디뎌요. 자기가 익숙하지 못한 여기에 확신되어 있는 것이 이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영역 있잖아요. 그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도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짜를 확신하고 있는, 진짜로 확신하고 있는 거기에 그냥 안주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말이죠,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로운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것들을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건너뛰기를 잘해야 돼요. 이 건너뛰기를 잘못하면은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마음에 이제 닫혀 있지 지금 말해야 되는데요. 그 작은 확신에 갇혀 있는 그것에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확신에 자기가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괜찮은 사람이죠.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지금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괜찮은데 그냥 만족해버리죠. 그러잖아요. 괜찮은데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데로부터 건너뛰어야 돼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자, 이게 말이죠. 그것을 건너뛰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신뢰를 들어만 하면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요.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쪼그라드는데요. 마음이요. 이제 작아지면은요. 자꾸 작아지면 마음이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커지지 않고 마음이 작아지면은요. 이제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참 이것이요. 마음 크기에 따라 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그 사람의 특징과 또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치심을 몰라요. 결과가. 수치심을 모른다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거 못하니까요.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는 수치심을 모른다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크면은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 발언은 뭔가 하면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키우지 않으면은요 영혼 발언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요 정산여래께서요 지금 여기 원각가에서 말씀하신 영혼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세요 수치심 그게 작으니까는요 자기 그게 만족하고 수치심을 모르게 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잔챙이처럼 행동하고도 그것을 정의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은 어디서 나오겠냐? 잔챙이처럼 말이죠. 잔챙이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가요 행동을 하고도 그걸 말이죠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는가 하면요 정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의로 포장한다. 이게 포장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타당성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 타당성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 합리화, 타당성 이걸 자꾸 찾아가고 말이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넓은 사람은요 정의의 정의도 정의의 정의 이것도 자꾸 커지는 것이거든요.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영혼 발언이 되느냐 영혼 발언이 되지 못하느냐 그 관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다. 자, 우리 말이죠 원각가 서정님의 이 원각가를 공부하면서 마음 키웁시다요. 키우자 이 말이죠.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눈높이를 자꾸 높여야 되고 눈높이를 높여야 되고 또 뭔가 하면요 건너가기를 잘하자. 건너가기를 잘하자. 이 두 가지 조건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실천하면은요 그게 뭔가 하면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 영혼 발언이다. 영혼 발언. 참 이제 이런 그 영혼 발언을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창의성 그러죠. 사람은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창의성도요 결국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마음의 크기가 창의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요 이 지금 저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또 설법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하면은요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요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예전에 했던 말이라도 지금의 시대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 줄 때 새롭게 느끼죠. 새롭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요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자 이 말이죠. 수용하면서 그냥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요. 그 뭐로 수용한가 하면요 자기가 세워져 있는 그 지금 법의 주체 있잖아요. 또 그걸 저는 이제 정체성 그러죠. 그것이 세워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현실의 모든 변화들을 읽어낸다 이 말이요. 읽어낼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저거 신선하다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것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건너뛰기를 잘하고 눈높이를 높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면요, 영원 발언이라고 하는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부처님들 보십시다요. 이 부처님. 자, 부처님들. 지난번 우리 언제 저 강의 끝나고 한번 우리 봉수사 진목대사 그 부도 보러 갔었죠? 그거 다 보셨죠? 기타님은 같이 갖고 그거 안 가셨어요? 보셨어요? 참, 그럼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걸어서 그걸 가셨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가셨는데 그 하나의 사실을 볼 때 영원 발언 그 생각 해봤습니까? 보세요. 진목스님이 몇백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목스님은 말이죠, 뭐를 갖고 살았었는가 하면요, 영원 발언. 또 3000년 전에 부처님 계시죠? 그 부처님은 말이죠, 앞으로 오는 말세가 되면은 미륵불 해상이 온다. 미륵불 해상은 용해상이 온다. 말씀하셨죠? 이런 부처님들의 그 말씀들이 바로 뭔가 하면요, 영원 발언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도 그 영원 발언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말이죠. 유지된 현장을 서정님께서 직접 가셔갖고 확인하시잖아요. 당신의 행적을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행적을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뭔가면요, 영원 발언이죠. 영원 발언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영원 발언을 하는 사람은요, 우주를 다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크기가 웅대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죠. 초월해서, 제가 이제 시간 공간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범부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시공에 갇혀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도 영원 발언을 가진 사람은 시공에 갇힙니까? 안 갇히죠. 자, 우리가요, 참 우리 서정님께서 이게 지금 제시해 주신 영원 발언,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받들면서 우리도 말이죠, 재벌 성현들께서 다 그렇게 세우셨던 이 영원한 원, 그래서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다. 제가 그런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말이죠, 영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세세생생 거래간에 이 공부 이 사업 잘하자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제 이 대목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지금 절대로 이제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앞에 이제 하복 기천 몰랐으니 영원 발언 있을손가 그러셨죠? 하복 기천. 그러니까 이제 하복 기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하복 기천은 계속 수용하고 살죠. 수용하고 안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어떤 원인에서 어떻게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그게 이게 내가 수용하고 있는 하복 기천이요, 누가 갖다 줬습니까? 저기가 하복 기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내가 만든 것이죠. 그건 누가 갖다 준 거 아니거든요. 갖다 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용하고 있는 모든 화복 기천을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 가지고 그것을 다 뭔가 하면요 원으로 성화시켜야 돼요. 원으로요. 원력으로 성화시켜야 된다면. 그래서 원력으로 성화시킬 때 영혼 발현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복귀천을 말이죠 모르고 그냥 그것은 이제 남 원망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다 하복귀천을 부처님은 다 어떻게 말하면 저 반야신경에 보면 이건 뭐 공이다 그랬어요. 그러죠?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랬죠? 다 공이다 안 그랬습니까? 공이다. 내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모든 하복귀천은 알고 보면 다 공이에요. 내가 지금 육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모든 동작들도 다 뭔가면요. 지금은 내가 하고 있지만도 그것이 본래 자리에 가서는 공이다. 그래서 이 공돌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이 공을 통해 갖고 지금에 수용하고 있는 하복귀천을 다 공으로 돌려버리고 다시 뭔가 하면요. 영은 발언으로 성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현재에 수용하고 있는 하복귀천에 매몰되지 맙시다. 그리고 시선을 높이고요.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영은 반으로 성화시킬 때 그 사람이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이제 성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끝을 내고요. 자, 이제 그놈의 70 이제 이게 이제 7이고요.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이죠. 자, 78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영은 발언 없었으니 공부이치 어찌 알며. 또 이것도 영은 발언하고 이제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은 없었으니 공부이치 어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해가지고 하복귀천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영은 반으로 성화시켰잖아요. 이제 이게 없단 말이죠. 영은 발언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못했어요. 못한 경우를 지금 이제 또 70 그다음 그 원각과 구절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거를 못한 사람은 공부 이치를 어떻게 알겠냐? 공부 이치를 어떻게 알겠냐? 자, 이제 공부 이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공부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공자의 공자 제비부자 아닙니까? 이게 말도 되도 안 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이것을 그냥 이제 주자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들인다 이 말이죠. 이 공들인다 이 말 아닙니까? 도와요. 도울 부자예요. 이 공부가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제 주자가 누굽니까? 유학에 성리학을 주원시킨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를 이 공부가 이렇게 됐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죠? 지금 공부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는데,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요, 이제 3세를 놓고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3세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제 이 마음 공부, 이 팀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 공부 팀.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공부 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마음 공부 팀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지금 이제 열반하시는 어른님이요, 정전 마음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제가 교들한테 몇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다 이제 지금 그 공부를 시켰거든요. 시켜가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나가갖고 이제 또 팀을 조직해가지고 또 이제 운영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거 잘했죠? 이제 이렇게 지금은,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저한테 강의만 듣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못할 것인데, 가서 가지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하다가요, 가만히 보면 1년 해, 2년 해, 3년 해 하고 10년 해 하고 실실 가다가 보면은 시들해져요. 그 팀이요,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그런 거 느꼈습니까? 못 느꼈죠? 여러분들은요. 못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전 사실 다 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알아지니까 어째요? 할 수 없지, 알지. 자꾸 알아지는 거는 뭘 내가 모르라고 막 그냥 다 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팀들이 말이죠. 생겼다가 이게 영혼 발언하고 연결됩니까? 일시적인 현상 아니에요. 공부가요, 일시적인 현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종사님 이해상을 열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죠, 인연과 작복을 하시고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처사와 이걸 하셨었잖아요. 그 하신 내용들이 결과가 말이죠, 원불교라고 하는 해상을 만드는 이와 같은 결과로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했다가 없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언제든지 말입니다요, 이게 지금요, 이 영혼 발현이라는 것은요, 이게 제대로 형성돼야만이 공부 이치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생을 바꾸고도 그 원이 소멸되지 않을 그 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요, 장담 못합니다. 생을 바꾸고 나서도 내가 지금 세웠던 이 원이 그대로 실현되겠다 하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금성님, 해야 돼. 안 된다고 지금 고개 흔들면 안 된다고. 생을 바꾸도 내가 이 공부 이상 이걸 해야겠다 하는 그 원을 말이죠, 했을 때 영혼 발언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